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중공 특무비사 15회 그리고 마지막 회입니다. 공산당 특무훈련소 화동 특무제조소 편이 이제 마지막 회 되겠습니다. 이 다음 편은 이제 번외 편으로 이제 총 15부작을 총정리하는 요점 정리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특무 기관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특무를 만들어내는 훈련소에 대해서 그 내막을 폭로하는 스토리입니다. 상해 우원로 X롱 31호는 해방전에 장군여 선생의 민사당 중앙총본부의 사무소였으나 소해방 후에 중공 화동사회부의 간부훈련반과 특무공작원 훈련반이 점령하고 있었다. 그 아담하고 깨끗한 문화주택을 중공 간부들이 피 묻은 손으로 접수해서 사람 죽이는 짓을 직업으로 하는 사형 집행자들의 특별 훈련소로 만들어버렸으니 새 정의 무상함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31호의 출입문은 역시 다른 특무기관과 조금 더 다름없이 간판도 붙어있지 않고 검은 철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는데 모젤과 카빈총을 가진 사복을 입은 자들이 그 주위를 서성거리며 경비를 하고 있었다. 대문 안에 썩 들어가면 마치 지옥과 같이 음산한 공기가 몸에 푹 안기었다. 그 후에 더욱 경비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아예 정문에는 굳게 자물쇠가 잠겨 있었으며 무슨 대관이 오기 전에는 대문은 열지도 않았다. 일반 사람들은 다른 문으로 들어가든지 또는 뒷문으로 드나들어야 했다. 대문 뒤에는 항상 사복을 한 경비원 2사람이 지키고 있다가 자물쇠를 열어주어야 겨우 출입할 수 있었다. 옛날 사람들이 뒷문의 깊이가 바다와 같다고 하더니 현재 모택동 시대의 특별 공작문도 깊이가 바다와 같아. 이와 같이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본래의 국민당 지하 공작분자들의 습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로는 이 공산당 특무 제작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남녀의 병아리 특무 공작원들이 외부로 도망할 것을 방지하는 데 있었다. 훈련소 내에 있어서의 모든 규칙과 훈련이 하도 엄격하였던 관계로 이에 견디어 배기지 못하는 훈련생은 도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런 바 해방 후 초기에는 이 간부 훈련반의 훈련 기간은 3개월이었는데 처음 한 달 동안은 전혀 외출을 금지시키고 있었다. 그 후 6개월을 1기로 마친 뒤로부터는 처음 2달 동안은 외출을 시키지 않고 나머지 4개월간의 훈련 기간에 있어서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하나여 한두 시간의 외출이 허가되었을 뿐 그나마도 지도원으로부터 문제 있는 자라고 주목을 받는 자는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양범은 이 특별 공작 훈련반을 대단히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그는 화동사회부 간부 훈련반 주임이라는 직책을 오랫동안 겸무하였다. 상해로 온 이후 그는 제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반드시 시간을 만들어 직접 훈련반으로 와서 훈련과 교육 업무의 추진을 지도하였다. 더욱이 매 1단계의 학습을 종결지을 때는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모두 제쳐놓고 꼭 참석하였다. 그 후 명의상의 책임자는 제2실의 전 주임 대리가 되었으나 실제로 그 임무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은 역시 그였다. 그러나 전 주임은 대단히 바쁜 사람인 까닭으로 항상 그 자리에 붙어 앉아서 실무를 집행하는 것은 그 훈련반의 설복구 정치부 주임과 여동성 교무부 주임, 요경풍 총무부 주임 등 3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설씨가 제일 권한이 컸으며 각 학습조의 정치 지도원들도 임명하였다. 막스 레닌주의의 이론 교수도 그가 초빙하였고 경비원들도 그가 지휘하였으며 구금실, 일명 반성실도 그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다. 교무부 주임은 각 학습대 대장과 부대장을 파견하였으며 특무공작교원, 특무공작기술교원, 업무실습교원으로서 영어교원, 여자특무 특수업무원 등등 모두 여교무주임이 초빙하였다. 이 밖에 출납, 회계, 서무과 의료소 관계 등은 총무부에 예속되어 있었다. 설씨와 여씨는 일을 잘하고 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2사람 사이에는 손발이 매우 잘 맞았던 것이다. 설씨는 아주 실력파이긴 하지만 매우 성미가 급해서 훈련생들에게 채찍질이 심하였다. 그래서 처음 입소한 학생들 가운데는 도망하려던 자가 많았는데 물론 다른 원인도 있었으나 설씨의 성질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았다. 훈련생들은 한 번 훈련소에 입소한 뒤에는 남녀 반원 사이에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자유 이외의 모든 자유는 완전히 박탈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훈련소의 규칙과 정신에 위반하여 손톱끝만큼이라도 어떤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었다. 사소한 과오를 범한 자는 그 과오의 정도에 따라 당장 그 자리에서 충고, 경고, 비판을 받고 심할서를 써야 했으며 좀 더 중한 자는 며칠 동안 구금실, 반성실에 갇혀서 엄격한 반성 생활을 해야 했다. 그 모든 천진난만한 훈련생들은
처음에는 다소 한거의식과 젊은이의 용기를 가지고 한거하다가도 구금실에 한두 번 들어갔다 오면 정열과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오직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근신하고 복종하였다. 간부 훈련반의 훈련생들은 결코 강제로 끌려온 것은 아니었다. 대다수가 기만적인 유인에 걸려들었고 좀 듣기 좋게 말한다면 시험에 합격한 자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시험이라는 것은 결코 소학교나 중학교 시험과 같이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고 각 대중학교의 공산당과 청년단원과 소위 진보적인 민간단체 곧 청년동맹이니 노동자동맹, 부녀동맹 같은 단체의 책임 간부들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만이 와서 시험을 치는 것이다. 역시 응시자 가운데는 사회부의 외곽분자가 비교적 많았으며 그네들은 모두 신분이 깨끗한 자들이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외곽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다소라도 정보 공작의 견문과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컸던 것이다. 공산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산당의 무서운 권위주의와 권력주의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에 현혹되어 무한히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일단 합격하여 진짜 공산당 특무 공작분자들의 소굴에 들어가 놓고 보면 후회 막심하였다. 상해에 있어서의 간부훈련반의 매기수 합격자들은 그 성분과 질이 소북이나 산동과는 달랐다. 과거 산동시대에는 농회 간부를 대량으로 흡수해서 농촌 특무공작 인재를 양성하였지만 이제 상해로 들어와서는 대도시의 특무공작 인재를 많이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도시의 특무공작에 필요한 인재를 많이 뽑자니 자연히 농민 출신의 훈련생의 수는 고의로 감소시키고 도시 청년, 특히 젊은 남녀 노동자를 많이 채용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남녀 노동자 청년 단원과 청년 동맹원이 전체 학생의 약 5분의 1을 점령하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미국과 장개석 일파의 특무공작 분자들과 대항하기 위하여 여자 공작원과 간첩의 훈련에 힘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양범은 상해로 이동해 온 후 한 번은 여자 간부들만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다. 하나의 정치 보위기구 내에 만일 우수한 여자 부대가 없으면 그것은 최고의 투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과거의 나의 무수한 경험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우수한 남자 공작 동지들이 완수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부녀 동지들이 아주 손쉽게 완수하는 일이 많았던 것이오. 그러므로 우리 중국 공산당은 우수한 여자 간부를 애호하고 또 여자 간부의 훈련을 중시하고 있어. 나의 견해로는 앞으로 부녀대의 확대와 강화는 무조건 최선을 다할 생각이오. 상해는 농촌과 사정이 달라서 화려한 도시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여자 간첩이나 특무 공작원을 모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양범은 공작에 있어서 여자의 공작 능력을 누구보다도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과 여주임으로 하여금 매기수의 간부 훈련생을 모집할 때 반드시 여자 직공과 각 학교원 부녀단체에서 추천하는 지식 여성은 물론이요. 그 중에 5분의 1 정도 특종 부녀 훈련생을 채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소위 특종 부녀라는 것은 댄서, 기생, 가수, 무희, 창극배우, 영화배우 또는 사교계 여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도 역시 그녀들이 소속해 있는 각종 직장과 여성단체의 엄격한 심사와 보증과 추천을 받은 자들만을 입소시켰다. 역시 가장 많이 채용하는 것이 댄서와 여학생이었고 제1조건은 사상과 정체성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가, 둘째로는 젊고 아름다운 용모였다. 셋째는 미혼 여자이며 일평생을 혁명과 당을 위하여 결혼 안 하고 몸을 바칠 여성, 넷째 조건은 지식 수준이었다. 물론 훈련생들의 출신 성분과 지식 수준, 기본 성격과 재질이 모두 같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도 꼭 같은 시험 문제를 일률적으로 치를 수는 없었다. 그리고 훈련소의 경비가 너무도 삼엄하였던 까닭으로 시험에 합격된 학생이 아니면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그런 관계로 여자 훈련생의 입소 시험을 치를 때 학교 교실을 빌려서 시험 장소로 할 때도 있었으며 또 어떤 때는 댄스홀 부근의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는 때도 있었다. 왜냐하면 수험생이 각계각층의 여성들인 관계로 시험에 편리하도록 장소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시험은 퍽 엄격한 편이었으나 본시 일당 독재 제도 하에서는 무슨 법률이나 규칙의 위력보다도 두목이나 간부의 말 한마디와 쪽지 하나가 더욱 힘이 있었다. 양범이나 이사영, 양광지 같은 자들의 메모 종이 쪽지 한 장이면 형식상의 시험 합격보다도 더욱 쉽게 훈련생이 되는 것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상해 해방 이후에 간부 훈련반의 제1, 2기생은 매기수 100명씩이었고 제3기부터는 150명씩을 모집했는데 내가 상해를 떠난 이후의 사정은 잘 모르나 훈련생의 수가 매년 늘어갔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다. 이와 같이 출신 성분이 다르고 지식 수준, 가정 환경, 개성, 소질 모두가 각양각색인 합격생들에게 일률적으로 꼭 같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공산당들은 이와 같은 과업에 오랜 경험과 기술이 있어서 마치 누워서 떡먹기 같이 척척 처리하였다.
첫째로 그들은 호조 제도를 만들었다. 가령 150명이 한 기 학생이라고 하면 대략 학생들의 지식 수준은 다음과 같았다. A그룹 초등학교 졸업생이 10분지 4 정도인 바 이 약 60명 정도는 대부분 여자 직공 간부였고 소수의 특종 분야와 사병 또는 지휘원들이었다. B그룹 중학교 출신 정도가 약 10분지 3으로 4, 50명 정도였다. 특종 분야와 여직공도 소수이지만 이런 정도의 수준이 있었다. C그룹 대학 졸업 정도도 10분의 3인 4, 50명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각 대학교와 지식계급의 사회단체와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되어 온 자들이다. 그네들 150명을 5개 대로 편성하고 매개 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지도원 1명 모두 3사람이 그 대의 업무 학습 사상훈련, 공작기술 훈련 등을 전부 담당하고 있었다. 매 대는 5개의 학습조를 편성하여 도합 30명이었고 매 조에는 6명의 학생이 있었다. 매 조마다 2명 또는 3명의 소학 졸업생을 편입시켰고 또 대학과 중학 정도의 학생은 3명씩 편입시켰다. 매 조의 조장과 학생위원은 학생들 사이에 호선하였으나 윤번제로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물론 지식분자들이 조장과 위원으로 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조 내에서 지식 수준이 낮은 훈련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일이었다. 특히 이론적인 학습에 있어 지식 수준이 낮은 학생에게 글자도 가르치고 그 뜻을 이해시키는 데까지 도와줘야 했다. 대조, 즉 대에 가서 토론을 할 때는 마땅히 어떠한 단계의 학습 내용을 알고 있어야 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의 대장과 지도원이 책임을 추궁당했다. 그래야 학생 자신이 배움에 열심히 있는가, 가르치는 자가 성의가 있는가, 조력하는 자의 노력이 있었는가, 그 원인과 모순을 발견하고 과오를 지적하고 반성시키기 위하여 자아 비판과 호상 비판을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만일 학습하는 학생이 노력이 부족했던가 또는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자의 성의가 부족했었다는 점이 발각이 되었을 때는 그런 일의 횟수가 거듭되면 가차없이 엄중한 처벌을 당하였다. 대조에서 학습과 토론이 끝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임 교원에게로 가서 강의를 받고 토론을 한다. 이것을 대과라고 하는데 대가 끝나면 다시 각 과로 돌아가서 학습과 토론을 해서 그 뜻과 정신이 골수에 스며들고 그 기술이 손과 팔에 붙도록 연습과 복습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대과 공부를 할 때는 모든 대원이 한 장소에 모여 일제히 학습과 토론을 하였는데 그 교재 내용은 대개 사회발전사, 정치이론, 국민당 특무공작발전사, 제국주의 특무활동 개화 같은 업무 이론 과목들이었다. 만일 각 대의 공통적인 과목이 아닐 때는 6개월을 1기로 개편한 이후부터는 처음 2개월간은 일반성 이론과 업무 학습을 하고 그 외 4개월 사이에는 분과적으로 전문 분야의 학습과 연구를 하였다. 분과 학습을 할 때는 각기 자기네의 전문 분야의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다시 대원 편성이 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통성 있는 학과 공부를 할 때는 전원이 집중하여 학습을 하였다. 역시 학습과 연구와 토론 방식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호조 제도였던 것이다. 이 같은 제도의 좋은 점은 수준 낮은 대원을 높은 사람이 가르치는 데 있었으나 그와 반대로 수준 낮은 사람은 낮은 자 때문에 충분한 개인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식 수준이 높고 낮고 고르지 못한 자들을 같이 교육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같은 호조 제도가 좋은 방법이었다. 둘째로 보습 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로 한다. 이 보습 제도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호조 제도의 결함과 단점을 보충하는 방법인 것이다. 간부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에게는 사실상 복습받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날그날의 일과에 쫓기고 있었다. 그러나 머리가 좀 나쁘다든가 또는 지식 수준이 낮은 자들은 자연히 남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휴식 시간이나 낮잠 자는 시간 또는 공휴일 같은 때에 복습을 받아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공산당은 이와 같은 호조 제도와 보습 제도의 한 특무 교육으로서 왕왕 낯놓고 기억자도 못 쓰는 자들을 기생과 깡패 같은 자들을 사람 잡아먹는 특수분자로 훈련해내었으며 지식 수준이 높은 학생들도 그네들과 같이 훈련 소문을 나오게 되었다. 내가 31호의 간부 훈련반과 정식으로 접촉한 것은 1950년 3월 이후였다. 그 당시에는 매기수가 6개월 제도였는데 학생들의 분과가 끝난 후에 설과 여주임 등은 공작 활동에 대하여 특별 강의를 부탁하여 왔으므로 나는 그 자리에서 쾌히 승낙하였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방면에 대하여 나는 거의 전문가였으며 나의 정신과 모든 정력을 여기에 희생하여 왔었던 까닭이었다. 나는 한 주일간의 모든 시간 여유를 얻어가지고 한 편의 1만 자나 되는 강의 원고를 완성하여 프린트를 하도록 훈련소로 보냈던 것이다. 이런 과목은 첫째, 미국과 장개석 계통의 특무 공작 분자들이 진보적 민주당파 내에 침투 활동하는 상황,
둘째는 진보적 민주당파의 신뢰성에는 한도가 있다는 점. 셋째로 동맹자, 동조자 또는 동정자는 개별적으로나 단체적으로도 언제나 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넷째로 정치 보위 공작을 하는 자는 언제나 동맹자나 동조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등등에 대하여 훈련생들로 하여금 깊이 이해하도록 특히 강조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나는 그네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강의를 하려고 갔었던 것이다. 나의 강의를 받은 학생들은 정부와 특별 두 과의 훈련생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정보공작과 업무를 배우는 학생들로서 두 개의 학습대로 편성했었으며 간단히 약칭하기를 정1대, 정2대라고 하였다. 매 대는 30명이었는데 특별공작과는 비록 한 개 대라고 하지만 30명을 초과하였으며 이곳은 전문적으로 여자 간첩만을 훈련하였다. 이 강의가 듣고 싶지 않으면 다른 과의 강의를 들어도 관계없었으나 자극성이 있는 나의 강의 시간에는 대부분의 여자 대학생들과 각 단체와 기관의 여자 간부들이 매우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었다. 그래서 항상 나의 강의를 두 과 3대의 훈련생들이 전부 참가하였는데 매번 약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모였다. 나는 이 두 과 학생들의 강의를 하는 관계로 직접적으로 깊이 사정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두 과의 형편도 간접적이지만 대개는 알고 있었다. 그 밖에 다른 두 과는 하나는 공작 진행과로서 훈련생은 20여 명밖에 안 되었으며 여자는 단 2명밖에 없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사찰, 미행, 보초, 체포, 비밀 납치, 저격, 암살, 고문, 화형 등의 공포성 업무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통신공작과였는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무전통신기술, 암호, 전보, 무색 잉크 통신기술, 우편물 검사기술과 각종 정보의 전달 방법, 기술과 정보 우송 업무 등을 배웠는데 이것도 하나의 학습대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여학생은 공작 집행과보다 많았다. 정보공작과는 독자들도 무사한 곳인 것을 잘 알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서는 전문적으로 어떻게 정보 조직을 하고 어떻게 정보를 수집, 분석, 검토, 평가하며 또 어떻게 정보공작원을 영도하는가 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연구하는 곳이다. 특별공작과의 육성 동무들은 각과의 일반적 지식을 구비한 뒤에 다시 분과 후에 서서는 전문 과목 이외의 남성 심리학, 각종 오락장소에 있어서의 오락기술, 즉 당구, 마작, 바둑, 댄스, 노래 등등 그리고 댄스홀, 카페, 바, 요정, 사교장, 파티 같은 오락장소와 흥행장소에서 행동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옷소매 속에서 소형 사진기로 사진 찍는 방법과 기술, 옷소매 속에서 소형 곤충 쏘는 방법, 소형 수류탄 던지는 방법 또는 마취약과 독약의 사용 방법과 기술, 심지어는 남자를 녹이는 데 필요한 성행위에 대한 특수기술과 기교 등의 강의를 받았는데 모두 이 방면의 권위자나 전문가들이 가르쳤다. 특히 이러한 강의 시간은 젊은 여학생들이 각별히 흥미를 가지고 졸업할 때까지도 초만원을 이루고 대성황이었다. 진동무, 동무의 말씀에 의하면 각 진보적인 민주당파의 영수들도 모두 우리들의 공작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과의 한 학생이 진보적 민주당파의 신뢰성에는 한도가 있다는 나의 강의를 듣고 나서 대단히 의아한 표정으로 나에게 한 질문이었다. 그렇소. 이제 앞으로 동무들도 졸업을 하고 나서 만약 진보적 민주당파의 영수와 접근하게 된다면 당신들은 공작의 공연이 클 것이오. 네, 그래요? 우리들은 도서령 동무께서 졸업한 후에 즉시 이제쯤에 사모님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에미 동무는 졸업하신 후에 긴수염의 장난 영감의 부인이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는 도서령 왼쪽 옆에 앉아있는 여학생 하나여 놀리는 바람에 교실 내는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네들은 남자 학생들 사이에 놀려먹고 또 놀림을 당하는 것이 하나의 일과 같이 되어버렸었다. 나는 몇 번 강의를 하는 동안에 그들로부터 퍽 기억에 남는 인상을 받았었다. 군정 대학생들이나 혁명 대학의 남녀 학생들보다 더욱 명랑하고 기분 좋은 인상이었다.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나는 퍽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차츰 내막을 알고 보니 설과 여주임은 31호를 완전히 연애 장소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다른 사고나 과오가 있을 때는 구금을 하고 벌을 주었지만 그네들의 연애나 그 밖의 애정 행위는 의식적으로 관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무하고 있었던 것이다. 입학한 날부터 남녀 학생들은 한 침실 내에서 뒤섞여 같이 생활을 하였는데 매 대에는 여학생이 5분의 1은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분과 후에 그들은 다시 보충 방법으로서 여자 특별 공작과와 공작 집행과의 남자 학생들을 하나의 큰 방송에 같이 몰아넣고 제 마음대로 뒹굴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아 설여 주임은 계획적으로 그네들을 바람둥이로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덩그렇게 큰 방 안에다 5, 60명의 청춘 남녀를 몰아넣고 방바닥에다 돗자리 깔고 그냥 뒤섞여 제멋대로 뒹굴게 하였으니 그 가운데서 무슨 일들 안 생기겠느냐 말이다. 밤중에 전등불만 끄고 난 뒤에는 남학생이 어디서 어떻게 굴렀는지
또는 어느 여학생이 어느 남학생의 품속으로 굴러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다. 심지어 대장과 부대장, 지도원들까지도 한방 속에서 여학생들과 같이 뒹굴었으며 설과 여주임 같은 고급 간부들도 가끔 참가하였으니 이런 교육과 훈련 방법은 상부에서 계획적으로 하였다는 것이 충분히 반증되었다. 나는 어느 날 한 동무에게 그와 같은 풍기문란한 교육 방법에 반대하였더니 하하, 진동무께서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요. 만약 그런 훈련 방법을 채용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남학생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도망해버렸을 거요.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야 설과 여주임의 이런 훈련의 이유와 의의를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훈련 방법으로 남학생들을 애정관계에 얽혀 도망 못하게 하는 점은 좋았지만 여학생들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럴 이유로는 매일 담 넘어 뜰 안에서 한두 사람씩 낙태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훈련소 밖에 있는 병원에서는 매일 유산하는 여학생들이 한두 명은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근무원들이 여학생들을 대신하여 외부에 물건을 사러 나갈 때는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제중수 2병이니 견련환 몇 봉지를 사다 달라는 부탁이었다. 이런 약도 효과가 없는 때는 일요일날 외출 허가를 얻어 병원으로 가서 수술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공당국으로서는 그런 훈련 방법이 여학생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부담과 고통이 있건 간에 특무공작원으로 필요한 남학생들이 도망을 하지 않고 훈련만 잘 받으면 그만이었다. 훈련 기간 내에 있어서 한 주일에 2번씩 댄스 파티가 있었다. 이것은 물론 특별 공작과 여학생들의 업무 실습이라고는 하지만 나로서는 그것은 너무 파티 횟수가 많으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어쨌든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네들이 실제 사회에 나가서는 그 수단과 기술을 어떻게 발휘하고 여하히 써먹든지 간에 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장소에서 댄스 파티를 하고 밤중에는 음란한 성생활을 시키고 낙태와 유산을 시킨다는 것은 어느 편으로 보나 좋지 않게 생각되기에 나는 주임을 붙잡고 상부의 그 훈련반의 훈련 방식과 생활을 개선하도록 건의를 하자고 중용해보았다. 정파동무, 당신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 간부 훈련반의 생활 방식을 개선하도록 건의를 해봅시다. 그 당시에 호정파도 나와 같이 1시간의 강의를 맡고 있었는데 그는 중통계의 특무조직과 그 활동 개방에 대한 것이었다. 물론 호씨는 나와 동감이었던 모양이기는 하나 건의하자는 나의 의견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그도 평소에는 나와 같이 강의만 끝나면 그 자리에서 도망치다시피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나도 진동과 동감이요. 그러나 말이오. 그러나 무엇란 말이오. 도대체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천진난만한 사람들이 얼굴에 차츰 창백해가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볼 때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 조직의 입장에서나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도 그런 점은 개선하도록 건의를 해야 하오. 개선을. 동무, 좀 침착하고 냉정하시오. 건의요? 건의를 하려면 당신이 나설 것이 아니라 가장 좋기는 왕대추나 이자위 등을 시켜서 건의를 하란 말이오. 그네들도 훈련반에 강의를 가는 거요. 아무렴 그네들이 그걸 모를 것이오? 양 부장도 가끔 간다고 합디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 강당으로 들어갈 때 그와 부딪히지 않았어? 그는 어젯밤에 간부 훈련반에서 밤을 새웠다고 합디다. 내 생각에는 아직은 동무 좀 냉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그렇다. 너무 과열할 필요는 없다. 나는 역시 많이 찌꺼리거나 지나친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나는 호정파의 오랜 경험을 통한 은근한 충고가 매우 감사히 생각되었다. 간부 훈련생들을 그런 음탕한 분위기와 환경 속에 몰아넣고 훈련하는 것은 비단 설과 여주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관리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양부장의 성생활 조절에도 크게 편리했던 것이다. 여학생들도 발정만 하면 누구를 가슴에 품고 하룻밤쯤 지내든지 문제가 아니었다. 도리어 여학생들이 얌전을 피운다면 간부들도 손을 댈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양부장이 왜 그렇게 간부훈련소에 열성을 다하고 연연하여 항상 잊지 못하는 까닭을 알았다. 양범으로서는 특무 공작 간부로 훈련하는 한편 또한 자기의 성생활의 조절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거양득이었다. 씹새끼네 이거 완전 이거. 학생들도 비록 남녀관계에서 방종하고 음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역시 하나의 엄격한 규율과 계획하에 학습과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밖으로 도망질만 안한다면 이럭저럭 제1단계를 넘어서게 된다. 제1단계에서 초보적인 학습을 2달 동안 받았는데 거기에서 일반적인 막스레닌주의 정치이론과 업무이론, 업무기술을 체득하여 기초교육이 끝나는 셈이었다. 제2단계는 3개월의 분과 학습을 하였는데 거기서는 일반적인 정치이론 외에 좀 더 깊은 전문적인 업무이론과 업무기술을 배웠다. 제3단계에 있어서는 모든 학습의 종결을 짓고 학습반 외로 이동하여 실제 공작에 대한 실습을 한 달 동안 계속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끝나면 처음 입소 당시에는 그렇게도 순박하고 천진난만하며 혹은 무지무식하였던 청년 남녀들이 퇴소하게 될 때는 모두 한 마리의 독사와 사람 잡아먹는 늑대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대개 그 3단계에 있어서의 학습과 훈련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제1단계에 있어서 정치부와 교육부의 주요 임무는 학생들 하나하나의 역사와 사상을 조사하여 그것을 조사표 속에 기입해 넣는다. 그리고는 또 한 번 또 한 번 세밀한 자기에 대한 자백서를 써서 내야 한다. 이것이 끝나면 지도원과 개별적인 면담, 인터뷰를 한다. 이 개별 인터뷰가 끝난 뒤에는 학습반 내에서 출신 계급을 따져가지고 또 사회생활과 공작 경험을 참작하여 각 대내에서 대원들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호소하는 반, 또 하나는 자백반이었는데 호소하는 반에 속하는 자들은 피압박 계급 분자들, 즉 노동자, 특종, 부녀, 소시민, 농민계급 출신의 병사와 지휘원 등이었다. 더욱이 앞서 조직운동에 참가한 적이 없는 농촌 출신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며 목매인 소리로 과거의 지주에게 어떻게 압박과 착취를 당하였다든가, 또 노동자 출신은 고용주에게 어떻게 비인간적 대우와 학대를 받았다든가, 또는 소시민 출신은 과거에 어떻게 국민당 정부에서 압제를 받고 세금을 많이 강요당했다든가 등 자기네들이 옛날에 어떻게 박해받았다는 사실을 늘어놓고 떠드는 것이었다. 이들과 대조가 되는 지주 상인 관료계급의 출신자들과 또는 과거의 반동계열에 조금 참가했던 자들과 그리고 앞서 아무 조직에도 참가하지 않았던 자들, 이런 대원들은 조금도 자기의 역사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자백해야 하였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모 친척의 과거가 있으면 모두 솔직히 자백하고 입공속죄를 맹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약 이런 성분의 소유자들로서 깨끗이 과거를 자백하지 않은 것이 발각될 때는 몇십 번 몇백 번이라도 다시 자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와 같이 각 대에서 호소와 자백이 끝난 뒤에는 각 대원들을 한 장소에 집합시켜 호소자 편과 자백자 편의 양쪽으로 갈라세웠다. 이런 장소에서의 호소자와 자백자는 먼저 정치부에서 미리 지정해 놓는다. 물론 호소자는 그대로 전형적인 피압박 계층, 곧 기생 댄서 노동자 계층 출신이 많았다. 그리고 전체 학생들 앞에서 자백하는 자도 자백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악질 분자를 내세우는 것이었다. 훈련소에 입소한 후 얼마 오래되지 않아서 도망질을 하는 일도 이 자백하는 편에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자백 계통에 있는 자들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력도 발약했다. 자백할 자들에게는 제대로 깨끗이 자백을 안 할 때는 그 과거 죄과의 경중에 따라서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는 자도 있고 감옥으로 보내는 자도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비밀이 저승길로 보내는 수도 있었다.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맹렬한 학습이 계속되었다. 사회발전사 유물론, 신민주주의, 인민민주 전제정치, 중국 공산당 약사 등 학습을 하며 또 한편으로는 사상조사를 진행하고 노동에 대한 관심을 테스트한다. 만약 사상에 정확하지 못하든가 또는 노동에 대한 관점이 바르지 못한 때, 그리고 입으로는 잘 떠벌리나 실천력이 부족한 자들에 대해서는 한두 번 시정을 해보아서 시정이 안 되는 경우 정치부에서는 수시로 유치장에 잡아넣든가 또는 강서로에 있는 종훈반 곧 장기 반성원으로 보내든가 혹은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었다. 그리고 사상이 완고해서 개조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소부르주아지의 근성이 뿌리 깊은 자 혹은 반동의식과 사상이 골수에 박힌 자들은 장기의 교육으로서 개조에 힘쓰며 그래도 가망이 없다고 보이는 자들은 그 경중에 따라서 강제노동 수용소나 감옥 또는 황천으로 골라보내는 것이었다. 어찌되었든지 한 번 이 특무간부 훈련소에 들어오기만 하면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으며 완전한 공산당원이나 특무공작 간부로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승길로 가든가 오로지 이 두 갈래 길만이 앞에 가로놓여 있었던 것이다. 제3단계의 훈련에 있어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실습에 치중한다. 가령 실습기간으로부터 보고에 접하면 교무부와 정치부는 곧 조사원을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시키고 그 조사 보고를 종결한 때에 실습 성적이 불량하면 졸업을 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M이라는 한 예쁜 여학생은 졸업하는 날 나를 찾아와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나는 완전히 사상을 전향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공산주의 사상에 통하게 되었어요. 과거에 나는 오랫동안 댄스홀 같은 데 틀어박혀서 돈 있고 세력 있는 사람들에게 농락당하고 모욕받고 짓밟혀왔던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순전히 나의 개인 생활과 향락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나도 인민을 위하여 혁명정선에 나서서 과거에 나 개인을 위해서 하던 그 노력으로 당을 위하고 인민을 위하여 힘껏 일하고 투쟁할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언제 어느 곳에나 당과 인민을 위한다면 내 몸을 희생하고 나의 청춘도 생명도 송두리째 바치렵니다. 나는 입수할 때에는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아름다웠던 한 댄서가 이제는 마치 아편꽃처럼 완전히 토끼가 풍기고 투지에 가득 찬 것을 볼 때 착잡한 생각이 머릿속에 소용돌이를 치고 있었다. 완전히 몇 달 전과는 딴 사람으로 변한 그 여자의 얼굴을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는 일부러 그녀를 격려하는 듯이 자가오! 덕무가 이제는 완전히 우리 인민의 편에선 용감한 투사가 되었으니 앞날을 축복하오! 라고 말했지만 사실 내 마음속으로는 나의 예능을 회상하면서
여 불쌍한 것아, 너도 이제는 공산주의라는 정신 아픈 주사를 맞고 취해버렸구나. 젊음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해치고 죽이겠냐. 어? 그리고 나중에는 너 자신도 공산당에 속아서 어떻게 인생을 불살라버릴 거냐. 나는 나의 10여 년 전의 일을 생각하고 나 자신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 보았다. 나도 그때 연안에서 훈련을 받고 떠나올 때 얼마나 성대한 연애가 베풀어졌고 흥분과 감격에 차 있었던가. 그러나 그 후로 10여 년간 신인 공노할 모택동의 정치적 연극을 낱낱이 구경하고 또 몸소 체험한 나로서는 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후배들의 앞길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동정의 눈물이 앞섰던 것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상해에서 탈출할 계획을 한 바도 있고 또 뜻밖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경찰병원에 입원을 하였었다. 머지않아서 상해로부터 떠나려고 할 무렵 설과 여 두 동무가 나에게 간부훈련반의 졸업식에 꼭 참가하여 달라고 권유하여 왔었다. 그러나 나는 신병을 핑계하고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며칠 후에 내가 누워있는 경찰병원으로 수명의 남녀 학생들이 병문안 겸 찾아와서 모두가 졸업을 하였다고 하며 이미 공작지에 배치 지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가운데서 몇 명의 대만 출신 학생들은 다시 대만으로 사명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모택동의 이 특무 제조소에서는 벌써 그들이 제조한 특무 공작 분자들을 대만으로 수출한다는데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오늘은 역시 마지막을 장식하다 보니까 되게 길었죠? 이게 중간에 끊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계속 읽었어요. 자, 이 보면 마치 이 묘사하는 게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그 애정성을 묘사하는 장면하고 비슷해요. 아마 이게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엄중하게 감시를 하는 걸 겁니다. 뭐 아무래도 당 특무 간부 훈련소니까 뭐 규율이 빡세겠죠. 이 인간이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던 이유가 참 음흉한 이유였죠. 어? 개새끼는 완전 이거. 사랑을 속삭일 자유 외에 모든 자유는 완전히 박탈한다. 이게 되게 좀 의미심장하던 게 일루미나티가 나중에 만들 그 세계 단일 정부의 그 청사진에 있어서도요. 이 사람들이 뭐더라 어, 이런 성적인 서비스를 즐길 자유밖에 안 남는다고 하거든요. 나머지 그 외에는 완전히 다 노예가 되는 거지. 응? 참, 이 중국 공산당이 하는 짓이 이미 뉴월드에 그게 이때부터 느껴졌나 봅니다. 일단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각계각층에서 이제 쓸만하다 싶은 애들을 추려서 모아들여서 이제 그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여자 공작원을 양성하는 이유 양범 지가 데리고 놀라고 이 개새끼가 이거 완전히 주로 어디 보자 이게 뭐 외모 미혼 여자 결혼 안 하고 몸을 바친다 이게 기쁨조로 써먹겠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미인계 새끼의 실사판이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이제 얘 얼굴 좀 이쁘다 싶으면은 이 간부가 바로 야 쟤 땡겨라 이렇게 하면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한 기수당 100에서 150명을 양성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특무 간부들이 양성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제도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이거는 뭐 지금 학교에서도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반의 그 평균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자아 비판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제 비판하는 거고 호상 비판은 서로 서로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야 되니까 지식 수준이 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특무간부 훈련생으로 들어오는 것도 뭐 복습제도 이게 이 진한파가 진짜 특무 공작의 달인인 게 와 진짜
강의를 부탁하는 네가 쾌히 승낙했다. 왜? 내가 마스터니까. 진짜 이러니까 죽자 살자 공산당에서 이 인간을 특무 공작원으로 쓰려 그랬지 진짜. 지가 아니 이런 천 달인을 놔두고 왜 안 써요? 이러니까 당신이 문화예술 공작을 못하는 거요 지난파시. 솔직히 이 첫째 이거는 그냥 핑계일 것 같고 둘째 셋째가 아마 더 진짜 그 핵심인 것 같아요. 저 얘가 지난파가 굉장히 강의도 잘했나 봐요. 재밌게 여학생들이 많이 듣지. 근데 뭐 이것저것 중요한 것들 배우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남성 심리학 이걸 남자를 녹이는 기술을 배웠다. 나 이거 진짜 무슨 기쁨 좋을련도 아니고 이 진보적 민주당파 간부들에게 접근해서 미인계 공작을 한다는 사모님이 되고 부인이더라고. 근데 왠지 제대로 꼬시면은 다 낚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을. 근데 뭔가 이런 거 보면 되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아 보여요. 생각보다 이 공산당 특무훈련소라는 분위기보다는 뭔가 좀 묘하긴 합니다. 뜨뜨뜨. 역시 참 남녀가 좀 섞여 있어야 분위기가 좀 좋다니까요. 원래 남중 남고 여중 여고로 가면 자기들끼리 있으면 개판이에요 진짜. 좀 섞여 있어야 재밌지. 연애와 애정 행각은 오히려 막 권장을 했다는 거. 와 이거 보시면요. 이게 좌빨 한 청년들 뭐 이런 인간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유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이 중국 공산당이 특무 간부 훈련 시키던 여기서부터 그게 그런 전통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야, 둘이 한 방에서 여럿이 남녀 같이 섞여 있으면서 막 같이 뒹굴고 막 이런 거. 아이고 진짜 여학생들을 정말 남학생들 도망 안 치게 하려고 이용한 거지. 낙태도 하고 유산도 하고 낙태하는 약까지 막 먹고 병원도 가고 이게 정말 이 중공 특무 당국이 정말 악한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제가 봤을 때 여기 나오는 여학생들도 좀 그래. 제가 봤을 땐 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성생활 조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양법 이 새끼가 마음대로 그냥 여자들 갖고 놀려고 하는 용도로 쓴다 그겁니다. 아무 봐도 이 새끼 진짜 총각 만나봐야 부인이 있으면 이지랄 할까. 아이고 진짜 깝깝합니다 진짜. 이 짓을 몇 달 동안 반년 동안 하고 나면은 완전히 그냥 독사와 늑대가 된다 그거죠. 거기다가 이 와중에 이제 들어온 특무 간부 훈련생들 속에서도 출신 성분을 엄청 조사해가지고 어? 자백을 시키고 너 과거에 뭐 했냐 자백시키고 뒷조사하고 이게 시원찮으면 이제 강제노동 수용소에 쳐놓고 감옥에 쳐놓고 죽여버리고 아유 이 깝깝합니다 진짜. 이러니까 여기 한번 들어온 놈들은 지가 살기 위해서라도 죽자 살자 공작 훈련을 받지 않겠어요? 일단 살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게 돼야지 이게 수료를 해야지. 댄스홀에서 일했던 그 댄서가 나중에는 이렇게 된 겁니다. 와 자기 어쩌면 다 지난파의 후배들이죠. 근데 참 아유 이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은 지난파가 굉장히 좀 씁쓸한 겁니다. 그리고 벌써 이미 국공 내전이 끝나고 1년 정도 지났을 이때 이미 음? 공산당 중공 특무들이 만들어낸 특무 공작 간부들을 대만으로 이제
역침투시켜서 공작을 하도록 한 거죠. 심심찮게 보면 뭐 대만군 장성들이 중국 여자 스파이에게 성접대를 받고 했다는 말 나오는데 여기에서부터 아마 그게 기원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때 파견한 공작원들이 그렇게 공작을 벌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안파의 회고는 여기까지예요. 1950년 그 해에 진안파는 탈출했습니다. 홍콩으로 도망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홍콩은 영국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모택동의 앞잡이였다라는 제목으로 이 회고록을 집필했어요. 그렇게 중국 공산당 특무기관의 내막을 최초로 폭로하였으나 1952년 1월 13일 홍콩 구룡의 한 거리에서 모택동의 지령을 받은 중공 특무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진한파는 1952년 1월 13일에 중공 특무들에 의해서 사망합니다. 그가 우려했던 대로 그 민주당파들은 중공 치하에서 야당 노릇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국국내전이 끝나고 1950년에서 1952년까지 진압반혁명운동, 일명 진반운동으로 국민당 잔당들이 모조리 숙청돼 버렸고 바로 그 직후 1950년대 중반 한 1957년까지인가 그래요. 반우파 투쟁으로 인해 민주당파들이 대거 숙청당합니다. 이후 완전히 중국 공산당의 들러리 구색정당으로 전락했고 현재까지 목숨만 간신히 붙어 있습니다. 역시 진한파가 우려한 대로 결국 그렇게 숙청을 당했어요. 여기까지 총 15부작에 걸친 중공 특무비사. 별 재미없는 얘기를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총 15부작의 시리즈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